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시간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조만간 국가에 평생 번 돈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써서 내 집 마련 하나 했는데 이제는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뒤흔든 소식 보셨습니까? 서울에서 평생 거주한 1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세금으로만 20억을 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나는 20억짜리 집 없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2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세금 액수가 아니라 정부가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제 그런 단어들은 사전 속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계한 교묘한 세금 덫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이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며 일궈온 자산은 단 하룻밤 만에 증발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올랐다는 뻔한 뉴스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1주택자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아주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 세금 계산의 판 자체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0억에 사서 20억이 되면 운 좋게 돈 벌었네 하고 기뻐하며 상급지로 갈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은 시장 논리에 따라 올랐는데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아주 낮게 묶어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징벌적 과세 대상인 부자로 분류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은 부자가 된 기분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서류상 부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현금은 없는데 내가 사는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산 몰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양도세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팔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해보세요. 20억에 팔았는데 세금 떼고 복비 떼고 이사 비용 떼고 나면 같은 동네에 똑같은 크기의 집을 절대 못 삽니다. 아니, 비슷한 동네도 못 갑니다. 취득세와 그 사이 또 오른 집값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정든 동네를 떠나 하급지로 밀려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세금 내며 살아온 터줏대감들이 집을 팔고 나니 내 동네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기막힌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숨겨놓은 3가지 독소 조항을 파헤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시가격의 수직 상승입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재산세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양도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정부는 시장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공시가격은 올리거나 유지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앉아서 자산 가치를 강제로 뻥튀기 당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허구입니다. 10년, 20년 한 집에 살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죠. 하지만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까다롭게 쪼개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웠거나 실거주 기간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수억 원의 공제 혜택이 날아갑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의 늪입니다. 팔 때도 왕창 떼어가는데 살 때는 더 잔인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로 가는 길은 아예 막아버렸고 1주택자조차 상급지로 이동할 때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취득세 중과라는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결국 이사 가지 말고 평생 거기서 세금만 내며 살아라라는 압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입니까? 열심히 살아서 자산을 불린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서 내 가족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세상 참 무섭다 하고 한숨만 쉬고 계실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생존 전략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시고 당장 오늘 밤부터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첫째, 매도 시점의 분산과 지분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세금은 개인이 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한꺼번에 실현하면 세율은 최고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와 지분을 나누는 법, 혹은 매도 시기를 해를 넘겨 분산하는 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증여세가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20억 양도세 내는 것보다 증여세 내는 게 훨씬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필요경비라는 이름의 보물을 낱낱이 뒤지세요. 많은 분이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10년 전
15년 전 했던 올수리 인테리어 영수증 있으신가요? 세시 교체, 확장, 공사비, 보일러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모이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큰돈 아니라고 생각했던 영수증 한 장이 지금 여러분의 세금을 수천만 원 아껴주는 황금 티켓이 됩니다. 지금 당장 서랍장을 뒤지고 당시 공사했던 업체에 연락해서 입금 내역이라도 확보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 매도 시나리오를 지금 당장 만드세요. 나중에 팔 때 생각하지 뭐라는 마인드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듭니다. 지금 내 집의 예상 시세, 예상 양도세, 팔고 난 뒤 손에 쥐는 순수 현금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 보십시오. 만약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여러분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시점을 데이터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매도는 자산시장에서의 자살행위입니다. 결국 국가가 말하는 공정과 평등의 대가가 왜 성실하게 살아온 1주택자의 희생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판하고 한탄만 하고 있기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새 법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세금 고지서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가차없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강조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집의 가치를 지키는 건 이제 국가도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공부하고 실행하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남들이 집값 올랐으니 부자 됐네, 부럽다라고 속 편한 소리 할 때 여러분은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날카롭게 분석해야 합니다. 막막하실 겁니다. 법 용어는 어렵고 계산기는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 이 복잡한 세금 지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실전 전략, 절세 테크닉, 그리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이면을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깊은 정보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여러분의 노후를 옥죄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축복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전략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가장 걱정되는 세금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밤 바로 계산기를 드십시오. 감사합니다.